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곳을 달려가는 두 남자, 한 명은 롱코트, 한 명은 무스탕, 둘 다 멋있습니다. 2026년 설 시즌 최대 기대작인 류승환 감독의 영화 휴민트를 보고 왔습니다. 2월 11일 개봉 첫날 13만 관객에 예매율이 35% 정도이니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는 있는 셈이지만 순제작비가 239억으로 워낙에 크네요.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 정도라니까 설현율을 가열차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영화 휴민트를 비밀도 진실도 차가운 얼음 바다에 수장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휴민트의 뜻을 보면 휴먼 인텔리전스의 줄임말로 사람을 통한 정보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동남아에서 국제범죄를 추적하던 국정원 블랙요원 조 과장이 작전 중 희생된 자신의 정보원이 남긴 단서를 쫓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조 과장은 그곳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차선화를 만나서 그녀를 새로운 작전의 정보원으로 포섭하게 되는데, 한편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파견된 보위성 조장 박건은 사건의 배후에 총영사 황치성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화가 박건의 약혼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두 세계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국정원 블랙요원 조 과장 역은 롱코트가 잘 어울리는 조인성이 맡았습니다. 보통 블랙요원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조인성이 맡은 조 과장은 그런 차가움 이면에 자신의 정보원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따뜻한 인간미가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조 과장이 정보원으로 이용한 북한 출신 여성을 약속대로 탈출시키지 못하고 죽게 만든 죄책감 때문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도 핫해진 남자 박정민이 죽은 사람도 잡아온다는 북한 보위성 조장 박건 역을 맡았습니다. 박건이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요원이지만 그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최선화 앞에서는 무장해제되고 결국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멜로 연기를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그 흔한 키스씬 한 번 없이 사랑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 사이에 있는 최선화,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 때문에 남한으로 가기 위해 조 과장의 정보원이 되지만 옛 연인 박건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지면서 처절한 액션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죠. 원래 이 역은 배우 나나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 때문에 하차하고 나서 신세경으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첩보 액션물이라는 이야기만 듣고는 나나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신세경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화 첩보 액션이라고 하지만 사실 첩보보다 멜로에 더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나나가 멜로를 못할 거라기보다 멜로 중에 순애보적인 감정에 더 기대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 신세경이 좀 더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빌런 역에는 폭삭소가수다에서 사랑꾼이었던 박해준 배우가 맡았습니다. 사실 박해준 씨가 무슨 역을 못하겠냐마는 악역을 정말 잘하는 배우입니다. 독전에서도 날 것 그대로의 악역을 멋지게 수행했고, 이번 휴민트에서도 멜로 하려는 박정민을 여지없이 지옥같은 액션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악의 악부터 화면에 서늘한 존재감을 드러내던 이신기가 무서운 북한 요원으로, 모델 출신 배우 정유진이 조 과장의 부하 임대리로, 중견 배우 박명신이 북한 식당 아리랑 지배인 역으로 나와 영화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각본과 연출은 이제는 믿고 보는 류승완 감독입니다. 이분 벌써 휴민트가 14번째 작품이고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액션이 빠진 적이 없는, 액션에 관해서는 거의 장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류승완 감독은 휴민트가 전작 베를린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하여 혹시 스피노프나 프리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영화 대화 중 살짝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장르는 첩보 액션 스릴러 느와르 멜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멜로 액션 스릴러 첩보 느와르인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도 119분, 딱 좋은 길이네요. 일단 이 영화 재밌습니다. 잘 만들었고 영상이나 사운드 모두 극장에서 봐야 제값을 하는 영화입니다. 캐스팅도 훌륭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흠잡을 게 없습니다. 캐릭터를 진입시키는 방식도 류승완 감독답게 장르물로서 훌륭하고 말맛 좋은 대사들도 꽤 많습니다. 각본이 조금 단순하고 몇몇 설정들은 액션을 위해 구축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영화는 액션 영화니까 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액션 부분은 정말 가열차고 지독하게 끝까지 끌고 갑니다. 액션을 보면서 많은 영화들이 지나갔습니다. 비슷한 장르였던 베를린하고는 비슷한 듯 다르고
전작 밀수를 뛰어넘어 과거 수많은 홍콩 영화들까지 스쳐가더군요. 마치 성룡부터 오우삼까지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건 다 하는 그런 영화 같았습니다. 특히 첩혈상웅의 잔상은 작정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반가웠습니다. 이러다 비둘기까지 날리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비둘기 대신 다른 게 나오더군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구소련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라트비아에서 촬영을 했다는데 미술적으로도 꽤나 훌륭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찍었다고 해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블라디보스톡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영화의 스토리는 2013년작 베를린하고 무척 닮아 있습니다. 남과 북의 요원들이 공존하는 경계의 도시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결국 힘을 합해 싸운다는 설정은 사실 대단히 유사하지요. 그때도 결국 북한 요원 표종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한국 요원 정진수와 힘을 합해 빌런 동명수와 싸운다는 설정은 이번에도 변주되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적 캐릭터들이 드글드글한 장르물을 보는 건 언제나 흥분되는 일이고 베를린 때하고 정서와 분위기는 많이 다르니까요. 휴민트는 베를린보다 더 뜨겁고 훨씬 공격적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비장미나 같이 싸우고는 있지만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에서 오는 긴장감 등은 훨씬 더 대중 친화적입니다. 마치 베를린의 첩혈상홍을 얹고 박정민의 순애보를 더한 느낌입니다. 다만 멜로의 구축은 액션만큼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그래도 박정민의 순애보는 충분했습니다. 한마디로 첩보보다는 멜로를 앞세운 웰메이드 액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잡을 게 별로 없는 잘 만든 영화가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을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 같으면 500만은 기본으로 하고 1000만을 바라볼 그럴 영화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베를린이 720만을 하고 베테랑이 1300만을 한 그 차이일까요? 부디 제 느낌이 틀리길 간절히 바라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정민의 순애보와 조인성의 롱코트가 돋보이는 영화 휴민트였습니다.